네,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무려 팟캐스트 시절에,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전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네. 팟캐스트 시절에 네. 그때 김종대 의원님하고 그 당시에 진짜 의원은 아니셨죠? 그 당시는 아니었죠. 그때는 편집장이었죠. 예, 디펜스 예. 25 편집장 하실 예, 때 맞습니다. 예. 두 분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제 안보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 안보라고. 진짜 안보. 예, 한, 네. 벌써 한 10, 한 2, 몇 3년 된 거 같네요. 그때 제가 막 들으면서 아, 네. 이분들 진짜 찐이다. 안보의 진심이시구나. 그래서 네. 그때부터 참 관심 있게 글도 읽고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대표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안보이기도 하지만 또 기후 얘기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네. 기후가 안보예요. 거의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생존 문제니까. 네.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글을 쓰신 걸 보고 인상 깊어서 좀 오늘 초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폭염, 뭐 집중호우 아주 극단적인 그 기후 변화, 뭐 날씨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뭐 죽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터전을 떠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일단 2015년에 파리 협정 이후 지금 한 10년 지났군요, 딱. 네, 그러네요. 10년 네. 지났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15년 그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네. 10년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그때 목표를 설정한 것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그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네, 이내로 묶어두자라는 그렇죠. 게 이제 당시의 목표이지 않았습니까? 네, 더 올라가면 다 죽는다, 뭐 이런 거였죠. 뭐 다 죽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많이 죽는다. 보통은 뭐 이제 임계점이다, 뭐 그렇죠. 한계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1.5도 이상 높아질 경우에 네, 이제 이 뭐 우리가 지금 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극한 기후, 뭐 이상 기후, 네, 뭐 대기 변동을 비롯한 어떤 지구 생태계 순환의 거대한 뭐 교란 이런 것들을 되돌리기 힘들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5도라고 하는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의 그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이 한 1.2도에서 한 1.3도 정도 되고 네,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5년 이내에 1.5도의 벽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15년 파리 회의 때 그때 이제 전망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던 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지구 온난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상당히 그 위험하죠. 사실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국회에 갈 일이 있었는데 국회 그 마당에도 죄송합니다. 그 국회 마당에도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 그 예산이라고 하죠. 탄소 배출 이제 이거 이상 넘어가면 우리 정말 힘들어져 하는 네, 네, 네. 그 예산이 그 표로 마치 이제 온도계처럼 거대한 판으로 이렇게 전광판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국회의원들 지나가면서 이제 보겠죠. 우리 이제 탄소 우리 이제 예.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엄청난 간판을 보고 제가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회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번에 이제 글을 쓰신 걸 보면 이 기후 변화 그리고 군사 활동을 연계해서 이게 정말 상관관계가 좀 심각하다라는 글을 쓰셨는데 한마디로 네. 무기 개발 많이 할수록 국방비를 증강할수록 그만큼 기후 위기는 앞당겨진다라는 네. 거잖아요.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우리가 뭐 TV라든지 뭐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무기와 장비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금속 물질이 사용되고 네. 또 굉장히 많은 또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무기와 장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무거운 거를 갖다가 굉장히 또 고속으로 기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대부분 다 화석 연료를 쓰게 되고 네. 그 무거운 걸 빨리 옮기려고 하니 네. 굉장히 많은 또 연료가 소비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연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연비가 네. 굉장히 떨어지는 뭐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데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제가 통계 수치를 보니까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군사비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서 네.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이에요. 2배 이상. 예. 아.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고
이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3년 반째 네. 접어들고 있고 네. 이스라엘의 이제 가자 지구에서의 어떤 사실상 이제 학살극이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군사작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음. 그래서 뭐 일상적인 어떤 무기와 장비의 생산 과정 또 그런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훈련하는 과정, 이동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네. 지금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 장기화되는 네.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통계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특히 군사 부분은. 일단 그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걸 이제 유엔 그 기후변화 협약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보면은 그게 자발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그캅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해 정도에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했는지 이제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사 부문은 예외예요. 그렇죠. 예. 그걸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네. 했는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각국이 이건 안보 상황이라고 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서 그런 건가요? 뭐 안보 사항도 있고 뭐 이른바 이제 좀 이렇게 뭐 국가 안보 예의주의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뭐 그렇죠. 안보의 특수성 그래서 네네. 뭐 기밀을 요한다, 그렇죠, 정보 보호를 그렇죠. 요한다, 그러니까 뭐 적대국이 알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를 내서 막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엔 네. 또 이제 뭐 이런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또 힘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 연구기관들은 그러면 이 군사 부분에서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 그 발발할 경우에는 무기와 장비가 그 연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재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화재들이 네. 일어나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뭐 이런 정유 시설을 비롯한 에너지 시설이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불이 발생하면 불이 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파괴된 거를 갖다 잔해들 치워야 되고 나중에 이제 재건하고 복구도 해야 되고 또 뭐 심지어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전쟁 전에는 뭐 직항론을 쓰던 것이 네. 전시에는 이제 좀 우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또 추가적인 네. 연료 배출이 이루어지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한 6% 정도 톤수로 따지면 한 연간 한 25억 톤 정도 네. 발생하는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건 뭐 추정치입니다만 해외에 있는 이제 연구기관들에선 각국으로부터 최대한 그런 어떤 정보들을 모아서 네. 나름대로 이제 여러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내놓는 지금 이제 정보가 그 정도 수준에 지금 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기사를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작년 기준에서 군사 장비 생산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약 10억 톤에 달하고 이게 만약에 한 25억 톤 25억 톤 정도?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감이 안 오긴 해요. 이게 10억 톤, 25억 톤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것인지 참 감이 안 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향후 5년간 세계 군사비 총액을 20조 달러로 가정했을 때 5년 동안 군사 부문 탄소 배출량 합계 이거 상당할 것이다. 뭐 한 70억 ton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하는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단순 계산하는 건 곤란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선형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1조 달러당 탄소 배출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한 9억 톤에서 한 10억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9억 톤에서 10억 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올해 전 세계 군사비 총액이 대략 한 3조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올해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한 27억 톤에서 많게는 한 30억 톤 정도 네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뭐 탄소 예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1.5도라고 하는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탄소 예산이 네. 한 1,300억 톤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예, 1,300억 톤 정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모든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다 합쳤을 때 전 세계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 한 420억 톤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한 25억에서 30억 톤이 군사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는 지금 네. 현지 상황에서 그런데 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이 군사비가 하늘 높은 점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나토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GDP 대비 한 2.3% 그 정도. 네.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2035년까지 GDP 대비 5%로 올리겠다라는 합의했죠.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나토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률을 연 2%로 가정을 하고 2035년에 5%를 향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방위비를 늘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10년 동안 군사비 총액이 한 33조 달러 정도에 달러로. 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탄소 배출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특히 이제 앞으로 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후 전문가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도의 벽이 무너질 경우엔 그걸 되돌리기가 힘든 그렇죠. 그런 어떤 재앙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치를 제한 한 건데 나토 회원국들의 내년부터 5년 동안에 예상되는 그 방위비 총액이 그만 해도 한 12조 달러 정도에 네. 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그러니까 헷갈리긴 헷갈리죠.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방비 전 세계적으로 뭐 나토도 그렇고, 뭐 당장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방비가 엄청나게 이미 쓰이고 있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탄소 배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전쟁도 깊어지고 있고 많아질 예정이고 또 실제 나토에서는 2035년까지 5%까지 늘리기로 했으니까 GDP에 네. 이거는 무조건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점을 우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제가 2022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뭐 2022년, 2023년 그때 기후 관련 세미나를 이제 몇 군데를 가고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네.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자 와 전쟁이 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소 배출이 엄청난데 저게 지구를 더 망가뜨릴 거야. 물론 무기가 오가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상하는 것도 당연히 일어나지만 그 자체가 이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그 여타 부제국들이 워낙 심해서 기후에는 정말 이거는 쥐약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3년 내내 지금 끝나지 않고 있고 네. 이제 미국의 경찰 국가 역할을 끝냈으니까 이제 끝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은 여기저기서 더 많이 터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우울하네요. 네, 상황이. 지금 알래스카에서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15일. 굉장히 좀 네.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지금 러우 전쟁이 발발한 지금 3년 반째 접어든 상황이고 이 전쟁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도 대략 이제 해외 연구기관들은 3년 동안 네. 3년 동안 2억 한 3천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들은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연합, 그 나토에 나토. 속해 있는 네.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제 군사 부문이 이 기후 위기 대처에 그 거대한 사각지대인 만큼 이 나토의 중요한 의제로 이 군사 부문과 기후 위기의 연관성을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토 회원국 내에서도 좀 네네. 제기가 됐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러우 전쟁이 시작되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얘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맞아요. 했습니다. 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5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기후 관련된 예산에서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돌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 개발도상국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와 손실 보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지원을 마련해서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그 탄소 중립화를 지원하기로 한 여러 가지 이제 합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COP에서. 네. 그 지원 예산도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그 자체로도 막대한 탄소 배출로 인해서 기후 위기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네. 이게 다 연관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예를 들어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 뭐 가스비가 막 2배, 3배로 뛰니까 이제 정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이제 비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유럽의 많은 사람들도 기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었는데 이제 삶이 힘들어지니까 야, 뭐 화석연료 좀 써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네.
그 뭐 그린 정책 좋긴 한데 지금 당장 내 삶이 중요하지 해서 뭐 내연기관차 몇 년까지 금지한다는 거 다 풀고 뭐 몇 네. 년 더 유예하고 네, 연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유럽 전반적으로 좀 흘러가는 상황이어서 네. 전쟁이 전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연동돼 있더라고요. 정책까지. 그렇죠. 이게 일종의 연결된 위기인 거죠. 그렇죠. 연결된 위기의 네.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촌이 안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 공통의 위기, 네네. 공동의 위협, 네. 그건 인간이 초래하고 있는 기후 위기다. 그렇죠. 이런 담론들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기후에 미칠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도 좀 그렇죠. 뭐 나왔었고. 심지어 금융까지, 예, 금융지원까지. 그러니까 네. 이제 다방면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근데 뭐 러우 전쟁 터지고 저렇게 가자 사태 이렇게 악화되고 네. 특히 이제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기후 위기는 파리 또 협정. 사기극이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정에 탈퇴해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는데 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전 세계 뭐 우리도 그걸 몸소 체험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지구촌은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지금 남미는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겨울인데 거의 뭐 한국의 초여름 날씨에 버금갈 정도로 네.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러면 이제 높은 산에 이제 그 눈이 내리면 그게 이제 얼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이제 그게 눈이 녹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물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높은 산에 지금 얼음이 얼지 않는다 그래요. 얼음이 이제- 안 보여.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어떤 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듯한 음. 이런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표에도 나옵니다만 지구촌 관측 이래 세 번째 더운 7월 기록했다. 항상 오늘이 가장 그 덜 더운 거야. 내일은 더 더울 거야. 내년은 더 더울 거야. 이렇게 네.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매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구촌 전 국민들 과제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코로나를 함께 대응해야지만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기후는 정말 이게 뭐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던 날 1월 20일 날 네. 파리 협정 탈퇴 다시 네, 이제 재탈퇴하고 관련해서 거기도 환경보호청 뭐 이런 게 있는데 규제들 다 완화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화석연료서 떼어라 이런 네, 거고 네. 재생 에너지 이거 필요 없어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안 좋아질만 질 일만 남아 있는 상황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럼프를 말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편으로 화도 나고 네.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뭐 1월 20일 취임사에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이제 이 갈망에 그렇죠. 시달리고 있잖아요. 진짜 욕망이죠, 욕망. 예. 네. 다른 한편 또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보겠다. 네. 이게 둘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모순된 음. 그런 욕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너무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다. 네. 군사비를 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 줄인 군사비로 좋은 데로 쓰자. 맞아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군산복합체 이상하다 쟤네들. 막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예, 했었죠. 뭐 네. 딥스테이트의 핵심에 군산복합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네. 마치 이제 그 뭐 전쟁 국가 미국, 네. 군사 국가 미국에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메스를 갖다 댈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뭐 러우 전쟁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좀 뭐 자기 안 끝나게 되고 그죠? 뭐 중국도 자기가 생각한 만큼 협조적으로 안 나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네. 미국도 엄청난 수준의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고 네. 뭐 나토 회원국도 엄청나게 닥달하고 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뭐 한국, 일본, 뭐 대만, 호주, 필리핀 이런 또 이제 아시아 국가들 상대로 해서 지금 막 이제 방위 군사비 늘리라고 올리라고. 예? 네. 예, 엄청나게 또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는데 네. 저는 좀 누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가 당신이 안 노벨 들려요.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후 위기를 막는 네, 거다. 그러니까 그걸 뭐 아. 특별한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당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나라잖아요. 네. 이 5나라가 전 세계 군사비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5나라가.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한 52% 정도 돼요. 압도적이죠.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뭐 안보리 창설에 기여했고 그걸 네. 주도했고 네. 뭐 지금도 핵심적인 국가이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그걸 의제로 하자. 지금 전 세계가 이 지금 뭐 이 전쟁과 군비 경쟁과 기후 위기로 몸을 앓고 있는데 일종의 좀 기후 휴전으로 하자. 예, 우리가 왜
올림픽을 앞두고 네. 올림픽 휴전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게 뭐 이제 구속력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좀 평화의 정신을 좀 환기하고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전쟁은 물론이고 그런 어떤 이제 군사 활동을 좀 줄이자. 네. 그게 우리가 뭐 기억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대통령이 3월에 예정됐던 네. 연합훈련을 갖다 좀 연기하면서 이렇게 그랬었죠. 평화 플러스 재개에 기여를 했던 이런 어떤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한번 기후 이전으로 한번 하자. 그 그건 제가 노벨 보기엔- 평화상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방법이 하나 있네요. 마지막 방법, 예. 마지막 동아줄, 뭐 그 예. 정도. 일종의 흥묘백몽 거죠. 뭐. 그렇죠. 지금 뭐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자기가 뭐 중단시켰고 태국 뭐 캄보디아 네. 마찬가지고 다 이제 나 평화상 줄 거지 계속 이런 건데 네. 다 필요 없고 이거 파리 협정만 제대로 해도 너 평화상 가질 수 있어라고 네. 하면 네. 혹시나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마지막 기대를 네. 말씀을 해주셨군요. 조금 전에 그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항상 이런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네. 그것을 발생시키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네, 그 2023년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때 그 옥스팜에서 구호 개발 기구죠. 네, 네. 옥스팜에서 슈퍼리치 상위 1%가 배출하는 양이 전 세계에서 배출한 양의 16%. 네. 그러니까 네. 이 부자들이 다 이제 뿜뿜뿜뿜 하고 탄소 배출하고 기후 위기를 앞당기고 네. 그 가뭄과 폭우와 뭐 이런 사막화의 피해는 저소득층, 그렇죠. 예, 네. 탄소 배출 살면서 거의 안 했던 사람들한테 다 가고. 네. 그래서 이걸 늘리면 어쨌든 소득 상위 10%가 전 세계 배출 50%를 네.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기후 정의에도 맞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도 뭐 워낙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먹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들리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뭐 언론의 관심도 많이 좀 저하됐죠. 예전보다 예, 확실히 예전 확실히 줄었어요.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네. 국제사회 협력도 눈에 띄게 지금 네. 줄어든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 음. 예, 문제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좀 갖게 되고 특히 그렇죠. 이제 최근에 어떤 이 군비 경쟁의 추이가 너무 위험한 정도로 좀 치닫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무슨 냉전도 아니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평화 활동가여서 뭐 기후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예, 그 뭐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답니다. 너 자꾸 외도를 하냐? 야, 지금 뭐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평화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 네. 뭐 또 기후 문제까지 관심을 갖냐? 뭐 이렇게 이제 농반 진반으로 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기후가 안 보죠.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그 아들 녀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놈이 네. 이제 밀떡이에요. 아, 그런 어떤- 그래요? 예, 예. 이런 아빠 뭐 닮아서? 무기. 예? 저는 밀떡은 아닙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이제 이런 어떤 뭐 그런 어떤 이제 군사무기나 장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이렇게 청소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군사 강국을 향한 열망과 미래 세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걱정이 과연 네. 양립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네, 네. 이게 좀 서로 연결된 문제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알게 되면 뭔가 이렇게 군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뭐 계기, 여지 이런 게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어떤 좀 호기심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이라는 그 참혹한 현장을 어쨌든 우리는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죽고 하니까 기후 얘기하면 뭔가 나이브한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굉장히 직결된 거잖아요. 저는 사실 사석에서 제 친구들 만나면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 나서 죽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 때문에 먼저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농반진반 네,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진짜 생존 문제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기후 난민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기후 위기 때문에 살던 터전이 완전히 뭐 사막화됐어. 네. 그리고 혹은 홍수로 완전히 물로 뒤덮여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해수면 네, 뭐 올라가고. 네, 네. 이런 분들은 실제 몇십만 인구들이 지금 이동하면서 정치적인 난민뿐만 아니라 기후 난민도 엄청나서 이것도 유엔에서 그 관심 있게 좀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최근 이제 유럽의 극우와 관련해서도 어떤 외부에서 난민 유입이 그렇죠. 큰 뭐 배경으로 이슈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경우에 이제 살 수 있는 터전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실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 떠나게 될 텐데 네. 그럼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기후 난민 문제와 유럽의 극우화가 좀 이렇게 악순환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좀 위기에 네. 어떻게 보면 유럽이 지금 문턱에 와 있는데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정된 재원을 그렇게 많은 이제 이 군사 부분에 투입을 하게 될 경우에 내적으로는 어떤 유럽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재원도 좀 축소가 되게 되고 여력이 확 줄죠.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또 이제 기후위기 대처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예산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유럽 자체적으로도 극우화 추세가 더 강해질 수 있고 이게 기후 난민 문제와 연결되면 더더욱 또 그 방으로 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서로 악순환이 악순환.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네. 예,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왜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인데 왜 유럽에서 네. 이런 목소리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가? 네. 아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예. 이 국방비 강화하고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 내적으로 골마 터지는 게 훨씬 더 이제 심화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악순환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논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국제사회 흐름들을 보면은 네. 말은 이거 하고 있고 몸은 저기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래서 봤더니 2022년 기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그 기준에 전 세계 난민이 7천만 명 이상이었는데 그중에 기후 난민 정말 기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네, 네. 전쟁 난민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3,200만 명 이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하죠. 3,260만 명. 3년 전 기준입니다. 참 얘기할수록 더 암울해지는데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답도 저는 없는 것 우리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 한미 연합 훈련인 그 을지 프리덤 네. 방패 훈련이 시작되지만 그 일부 야외 기동 훈련이 9월로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이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얘기는 아니 그 DMZ에서 근무하는 한군 병사가 그 폭염으로 인해서 네네. 예, 예. 그래서 의료 후송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남부에서 이제 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군부대가 이제 그 어떤 피해 복구 네. 예, 투입되고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연합 훈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예. 뭐 그게 명분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생한 일이니까. 예, 예. 그럼 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것들도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뭐 훈련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도 뭐 저뿐만이 아니죠. 그 훈련 내용을 좀 잘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훈련이 너무 자주 너무 크게 해요. 예,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세계 최대 군사 동맹체가 나토 아닙니까? 네. 회원국이 32개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나토의 연합 훈련보다 한미 연합 훈련이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동원된 인원부터 해서 규모까지 다. 예, 예. 훨씬 더 큽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나토가 무슨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뭐 네, 연합 훈련에 돌입했다. 네. 그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 정도의 훈련은 한미 연합 훈련은 매년 2번씩 해요. 매년 2번 하는. 나토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공중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해서 32개 회원국에서 한 200여 대 군용기를 투입했다. 네. 200여 대 군용기가 투입되는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은 매년 한 3-4차례 실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퀘스천 마크를 좀 이제 던질 때가 됐다. 네.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어떤 연합훈련,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갖다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네. 과연 대한민국의 진짜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게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네. 예?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는 뭐 확장 억제, 뭐 가식성과 뭐 빈도를 높인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전략 폭격기 한번 왔다 가면은 미국의 확장 억제가 강해졌어 이렇게 뭐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번 왔다 가는 동안에 배출되는 탄소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몇만 대의 내연 자동차가 1년 동안 내뿜는 탄소량은 비슷한 분량이 한 대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뭐 나오는 전투기나,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관점은 그런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놓친 사이에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SF 영화를 보면 뭐 서로 뭐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서로 손잡고 뭉치잖아요. 싸우잖아요. 네. 예? 그 맞싸우잖아요. 네. 지금 외계인의 침공에 해당되는
이 지구 생명체의 공통의 위협은 바로 기후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관점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을 일상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리수거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 플라스틱 분리수거하고 뭐 빨대도 종이로 하네, 뭐 플라스틱으로 하네. 우리 열심히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폭격기 한 대 날아갔다 와. 네.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플라스틱 뭐 이런 혼자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게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일상들. 어쨌든 기후 위기가 안 보라는 생각은 정말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 지금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 하나만 질문하면 이건 조금 웃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트럼프가 그런 거잖아요. 뭐 기후 위기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화석연료 쓰지 말라는 거는 그 미국이 가진 어떤 그 자원을 다 탈취하려는 이 도둑놈들 심보야 뭐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말하지 않는 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왜냐하면 뭐 재생에너지보다 특히 이제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청정 에너지 붐에 못 따라가고 혹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려면은 중국 패널 같은 거 써야 되니까 이거 싫어서 안 하는 거야라는 시각도 있는데 혹시 네. 동의하시나요? 중국 뭐, 견제용 경쟁적인 있다?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거대한 산업 역량, 네. 연구개발 역량,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쇠락한 건 분명하지만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수 산업의 일부라도 그런 녹색 산업, 그죠? 예,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하면 일정 정도의 전환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저력은 충분히 있다. 미국이 충분히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려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한때는 이제 딥스테이트의 핵심으로 이제 군산복 거치를 지목을 했지만 그렇죠. 지금 미국의 군산복 거치의 순위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네, 뭐 과거에는 뭐 로키드 마틴, 뭐 네. 보잉, 뭐 노스만 그룹, 뭐 이런 그 레이션 이런 어떤 그 회사들이 네. 뭐 이른바 이제 탑4를 형성했다고 한다면 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기업들이랑 많이 이제 계약을 하면서 밀가루 막 그 예산을 막 몰아주고 있는 그쪽으로요?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군산복 업체들이 그 수혜를 입은 군산복 업체들은 또 정치 자금을 되겠죠. 그렇죠. 그죠? 로비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군산복 업체의 영향들이 또 이제 강해지는. 네. 사실 그 군사 부분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예외가 됐던 거는 97년도에 미국의 군사복 업체들이 그 교토 의정서 체결을 앞두고 엄청나게 로비를 가해서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역시, 네. 제발 군사 부분 빼달라. 예. 파리 회의 때도 자발적 보고에 먹는 것도 그런 어떤 군사복 업체들이 이제 로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기후 위기 때문에 분쟁이 격화되면 그런 군수산업체들은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기후 변화가 사실은 그 1.5도 한 2030년에는 1.5도를 아무래도 넘어설 것 같은데 전 솔직히 굉장히 두렵거든요. 예. 산호초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네. 제가 이걸 살아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네. 유엔 구테우스 총장이 이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했는데 네. 트럼프가 훨씬 더 세게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네. 좀 말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네. 제가 SNS 날려보겠습니다. SNS로 알겠습니다. 화이트하우스에 네. 평화 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저도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 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